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증보험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 만기 후에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보증회사가 먼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주고 보증회사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을 청구하는 보험입니다. 그럼 이 보증보험과 기존의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과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의 순서를 확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확정일자로 확정되거나 전세권으로 설정된 보증금 채권의 순서를 근거로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송 없이도 보증회사가 대신해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기 때문에 취지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세입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보증보험의 의무가입 적용 시점과 가입 방법을 알아보고요. 보증대상 금액과 가입이 면제되는 예외의 경우도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료가 얼마인지와 임대보증금 청구 절차, 보증보험 미가입 시 법적 처분,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보증보험의 의무가입 적용 시점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즉시 그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는 1년을 유예해서 2021년 8월 18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임대차 계약부터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나 서울보증보험 이 두 보증회사에서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주로 허그에서 가입하고 있어요.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데요. 납부 보험료의 75%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25%는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보험의 보증 대상 금액은 기본적으로는 임대보증금 전액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만 보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을 보증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택가격이라는 것에 대해 잠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이 주택가격이라는 게 보증 한도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보면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공시가격의 130%이고 오피스텔의 경우는 기준시가의 120%를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또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주택가격을 결정하는데요. 이때는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택가격이 2억 원이고 선순위 근저당이 3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이 전세 2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계산해보면 2억 3천만 원에서 주택가격 2억의 60%인 1억 2천만 원을 빼면 1억 1천만 원이 보증보험 가입 대상 금액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주택가격이 동일하게 2억 원이고 선순위 근저당도 3천만 원인데 임대보증금이 8천만 원이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천만 원이 나오죠. 이때는 보증보험 가입 대상 금액이 0원보다 적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만 보증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충족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보면요. 첫 번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되는데 그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여야 합니다. 이것은 보증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이 다른 주택과 함께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에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번에서 말한 근저당권이 아닌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건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이 임대주택에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동의해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요. 만약 전세권 설정이 안 되었다면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미요청 동의서가 있으면 일부 금액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보증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데요. 보증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0.099%부터 0.438% 정도입니다. 보증금이 3억 원이라고 할 때 약 30만 원부터 131만 원까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고 2021년 8월까지 가입 시에는 70%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 보증보험료가 재산세만큼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 만기가 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보험을 통한 임대보증금 청구 절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 만기 후 2개월 경과 후에도 임대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야 임차인이 보증회사에 사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 보증회사에서는 사고 접수 후 심사를 하는데요. 이 심사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가 끝나면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데요. 그래서 이 보증금 반환까지는 임대차 계약 만기 후 최소 3개월에서 5개월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증보험 미가입 시 법적 처분을 보면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에게 아주 무거운 처벌이 가해지는데요.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문제점을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와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 3억 2천만 원인데 공시가격이 2억 원이고 여기에 130%면 2억 9천만 원이 주택가격이니까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하게 되는 거예요.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이 주택가격보다 실제 시장의 전세가격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있어도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례도 있고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또 임대료도 따라 올라가게 되겠죠? 결국은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임대인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보증보험 가입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아예 가입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주택과 함께 이 임대주택이 공동담보가 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가입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또한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애로사항입니다. 준비할 서류가 너무 많고 보증회사마다 지점마다 준비 서류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규 임대차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보증보험 가입에만 2달씩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적어지고 이렇게 제약들이 많아지는 건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 중에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정부의 시각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2020년 70대책으로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를 폐지시키면서 부기등기 의무라든가 이 보증보험 가입을 시장에서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임대사업자의 불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개정이 있을 때마다 다시 정리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